오늘은 8번째 수업 아이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 아이콘 만들기 예제 파일 열어주시고요. 스케치 레이어 하단에 선 레이어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선 레이어에서 형태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지금 창에서 선으로 일단 제작을 할 건데요. 뒤쪽에 있는 면 컬러 이렇게 없애주시고 선 컬러만 검정색으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획에 있는 패널로 가셔서 두께 1포인트, 단면 모퉁이, 둥근 단면, 그리고 둥근 연결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설정해 주셨으면 자, 가방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방의 몸통 그리기 위해서 일단 사각형 툴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고요. 사각형 도구는 단축키로 M입니다. 자, M 눌러서 사각형, 일단 직사각형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가방의 넓이, 위아래 높이 맞춰서 하나 그려주셨으면 이쪽에 지금 자, 여기에 있는 툴인데 자유 변형 도구 이렇게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 변형 도구 우리가 지금 꺼내 놓은 창에서 여기 아래에 있는 도구인데요. 이 도구에서 여기 옆에 작은 옵션 창이 하나가 나올 거예요. 이 옵션 창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이 작은 툴박스들을 옆으로 이렇게 치워보시면 이 뒤쪽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경우 이렇게 앞으로 보이게끔 자리 위치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있는 지금 작은 패널에서 원근 왜곡이라고 두 번째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지금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끝에 있는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를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줄게요. 그러면 위아래가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변경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옆에 있는 넓이가 지금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A 눌러서 여기 직접 선택 도구 선택해 주시고 위아래 Shift 누른 상태에서 하나하나 해주셔도 되고 동시에 이렇게 잡아주셔도 됩니다. 잡아주시고 방향키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넓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각진 형태로 사다리꼴 모양이 됐고요. 위에 두 개의 모서리 부분 이렇게 직접 선택 도구로 잡아주시면 안쪽에 모서리 제어하는 동그라미 보이시죠?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넣어줄게요. 그리고 아래쪽도 두 개 같이 잡아주시고 안쪽으로 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방의 몸통 모양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동그라미 일단 선택해서 위쪽에 있는 손잡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툴 여기에 있고요. 원형 도구는 단축키로 L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정 원형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직접 선택 도구 A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고정점 하나만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서 지워줄게요. 그리고 다시 펜 툴로 돌아와서 P 눌러주시고요. 이쪽에 있는 고정점 하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자, 컨트롤 눌러서 바깥쪽 한번 찍어줄게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지금 툴이 전환이 되죠. 컨트롤 띄게 되면 다시 펜 툴로 돌아오죠. 다시 연이어서 고정점에서 Shift 누른 상태로 아래쪽으로 하나 내려줄게요. 그러면 가방에 이렇게 큰 외형이 완성이 됐고요. 가운데 쪽에 있는 뚜껑 라인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다시 P 눌러서 펜 툴로 돌아오셔서 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옆으로 또 하나 그려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뾰족하게 모양이 완성이 됐죠. 가운데 지점 하나 직접 선택 도구로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가방 모서리 한 것처럼 둥글게 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툴 V로 다시 돌아오셔서 전체를 선택해서 정렬해서 가운데에 센터 한번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방의 외형 모양이 일단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옆으로 가서 티셔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셔츠 그릴 때에는 양쪽이 지금 대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절반만 일단 그려줄 거예요. 자, 펜 툴로 다시 돌아오셔서 P 눌러주시고요. 티셔츠의 절반으로 보이는 영역에 이렇게 직선으로
쭉쭉쭉쭉 그려주시면 됩니다. 수직과 수평으로 보이는 곳은 이렇게 Shift 누른 상태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쭉쭉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려주신 상태에서 자, V로 선택 도구 V로 다시 빠져나와서 개체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단축키 5 누르게 되면 여기 지금 반사 툴이 있어요. 자, 반사 도구 나오게 되면 여기 지금 동그란 이 포인트가 보이시죠? 이 포인트를 위쪽에 있는 절반 되는 영역에 Al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찍어줄게요. 그러면 포인트가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반대쪽에 지금 이렇게 하나가 더 생겼죠. 자, 우리가 지금 세로로 하나를 복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세로 그리고 90도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옆에 하나가 이렇게 복사가 됐죠. 선택 툴로 다시 돌아오셔서 자, 두 개를 보면 이렇게 지금 개체가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져 있죠. 하나로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두 개 라인을 평균점 연결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 기능을 알기 위해서 옆에 있는 테스트용 대지 쪽으로 이동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점 연결 기능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균점 연결은 두 개 이상의 포인트를 선택해서 옵션별 평균 위치를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옵션 창을 보시면 가로, 세로 모두 옵션이 있는데요. 가로 같은 경우에는 가로축 평균점의 위치를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두 번째 세로는 세로축 평균점의 위치를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점들을 모두 동일한 위치로 모아줍니다. 다음으로 옵션별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로 옵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선택 툴로 여기 서로 위치가 다른 포인트들을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평균점 연결 눌러볼게요. 그러면 조금 전과 동일하게 옵션 창이 이렇게 떴죠. 가로를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보면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서로 위치가 달랐었던 가로 점들의 위치가 이렇게 동일하게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로 옵션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도 이렇게 지금 위치가 서로 다른 점들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평균점 연결 그리고 세로 이렇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가로에서 맞췄었던 것과 동일하게 이번에는 세로열에 있었던 점들의 위치가 이렇게 평균 지점으로 맞춰지게 됐죠. 그리고 세 번째 모두 옵션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여기 지금 위치가 다른 점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평균점 연결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모두 옵션은 항상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확인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모두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점들의 위치가 이렇게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포인트가 지금 이렇게 하나로 모였다고 해서 실제로 포인트가 하나로 변경이 되거나 이 모든 포인트가 다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의 포인트가 한 지점으로 이렇게 이동만 하는 원리입니다. 이 모두 옵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옵션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옵션이니까요.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평균점 연결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 연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점 연결과 연결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두 가지 기능은 엄연히 다른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 평균점 연결 모두를 다시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서로 다른 패스가 있고요. 이 패스 끝에 각 끝에 있는 고정점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조금 전과 동일하게 평균점 연결해서 모두 선택해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여기 떨어져 있었던 영역에 여기 평균점 중앙으로 점이 같이 이렇게 붙게 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끝에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것과 같이 고정점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로 위치만 지금 붙은 상태이고요. 연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 끝에 있는 고정점을 이렇게 잡아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평균점 연결을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단축키로는 컨트롤 J인데요. 이 부분을 연결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평균점 연결해서 했었던 것과 형태는 같지만 달라진 게 선이 지금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됐죠. 조금 전에 뚫려 있었던 이 부분의 패스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점 연결과 그냥 연결이 다른 점은 패스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 그리고 평균점 연결은 패스가 이렇게 단순히 붙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일러스트를 사용을 할 때는 평균점 연결과 연결을 두 개를 같이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떨어져 있는 구간을 평균점 연결로 이렇게 모두로 붙인 다음에 컨트롤 J 해서 떨어져 있는 이 패스의 구간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용도로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요.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서 평균점 연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평균점 연결을 이용해서 가운데 지점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직접 선택 도구 A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양쪽에 지금 이렇게 라인이 끊어져 있죠. 자, 두 개 일단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 그리고 평균점 연결. 자, 여기에서 모두 확인. 그러면 붙었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J 누르게 되면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됐죠. 자, 위쪽도 지금 끊어져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해 줄게요. 오른쪽 버튼 평균점 연결 모두 확인, 컨트롤 J 눌러서 바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하나의 개체로 완료가 됐고요. 자, 여기 뾰족뾰족한 부분들은 직접 선택 도구 A로 선택하셔서 자, 요렇게 모서리 제어를 조금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위아래쪽도 자, 모서리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요번에는 여기 위쪽에 있는 넥 라인 그려보도록 할게요. 원형 선택해 주시고요. 원형 도구 L 눌러서 선택해 주시고 가운데 지점에서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정원형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셨으면 위쪽에 있는 고정점 하나 직접 선택 도구로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주시고 컨트롤 J 해서 자, 이렇게 닫힌 패스로 바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셔츠 두 개 일단 넥라인과 몸통 같이 잡아주시고 정렬해서 가운데 정렬 한번 요거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넥라인을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정렬해서 세로 위 정렬 요렇게 눌러줄게요. 그러면 위쪽에 딱 달라붙게 되겠죠. 자, 요렇게 해주셨으면 티셔츠도 완성이 됐고요. 자, 옆으로 가서 요번에는 구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툴로 일단 다시 바꿔주시고요. 구두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지금 라인부터 직선으로 일단 이렇게 쭉쭉쭉쭉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앞코 부분도 일단 뾰족하게 뒤에 있는 굽 부분도 자,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주시고요. 밑에 있는 지금 여기 발 뒤꿈치 들어가는 쪽만 곡선으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위쪽에 있는 지금 각 부분 직접 선택 도구로 선택해서 모퉁이 제어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바깥쪽으로. 살짝만 해주시고 앞에 있는 뾰족한 앞코 부분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 지금 올라가는 부분도 살짝 스무스하게 뒤쪽에 굽으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스무스한 구두의 측면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밑에 있는 뒷굽은 다시 펜 툴로 돌아가셔서 자, 고정점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몸통이랑 뒷굽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자, 앞에 있는 앞코 부분은 펜 툴로 일단 이렇게 나눠주기만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구두 모양도 완성이 됐습니다. 아래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모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원형 도구에서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모자의 윗부분에 맞춰서 정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요렇게 크기 맞춰주셨으면 직접 선택 도구 선택하셔서 아래쪽 고정점만 선택해서 딜리트해서 지우겠습니다. 자, 펜툴 P 눌러주시고 여기에 있는 고정점에서 Shift 눌러서 아래쪽으로 하나, 그리고 모자의 챙 부분에서 다시 한번 꺾어주시고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연결할게요. 자, 요렇게 사선으로 다시 한번 해서 위쪽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길이가 조금 안 맞는 경우에는 직접 선택 도구로 이렇게 세세하게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연결을 할 때 모자의 윗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이렇게 만약에 사선으로 조금 떨어지거나 직선으로 안 맞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정확하게 위아래를 정확하게 똑같이 맞추는 방법은 자, 먼저 아래쪽 고정점 이렇게 직접 선택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고정점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정렬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가로 왼쪽 정렬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고정점 두 개가 여기 지금 보이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하나의 라인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좌우에 있는 여기 띠가 있는 쪽은 이렇게 수직 방향을 맞춰주시고요. 자, 이렇게 완료되셨으면 양쪽 챙 끝부분 직접 선택 도구로 두 개 다 선택하셔서 모서리 제어 안쪽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펜툴로 다시 돌아가셔서 자, 여기 모자에 띠 있는 부분 일단 선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에 있는 선 그대로 복사해서 Alt 누른 상태로 밑으로 하나 더 가져갈게요. 자, 그러면 모자 부분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트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트를 조금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각형 툴 M 눌러서 선택해 주시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정사각형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V로 빠져나와서 선택 툴 이렇게 해주시면 가운데 지금 여기 크기 조절 도구 있는 쪽을 이렇게 갖다 대면 화살표 나오죠. Shift 누른 상태에서 315도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일단 뒤집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직접 선택 도구 A 선택해서 위쪽 고정점 삭제할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체크한 모양이 되죠. 자, 선택 툴 선택하셔서 자, 하트에 지금 한 중앙 정도로 이렇게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선택하신 상태에서 두께를 바꿔줄 건데요. 자, 두께를 33포인트로 일단 변경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래쪽 지금 모퉁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옵션에서 뾰족한 모퉁이를 선택할게요. 위쪽 단면은 그대로 둥글게 놔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하트 모양이 됐죠. 자, 요거 사이즈 조절해서 스케치와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해주셨으면 일단 굉장히 간편하게 하트 모양이 완성이 됐고요. 자, 요거를 다시 지금 요거는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으로 다시 바꿔줄 건데, 자, 오브젝트, 패스, 윤곽선. 자, 요렇게 해주시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자, 요렇게 면으로 지금 변경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두 개를 다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래서 면으로 바뀐 객체를 다시 한번 선으로 바꿔주면 외곽 라인이 이렇게 선으로 변경되면서 하트 모양이 간편하게 완성이 됐어요. 일단 선의 형태만 다시 단면 둥글게, 모퉁이 둥글게 해서 우리가 앞에 그렸었던 선과 동일한 스펙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선택 도구 다시 A 선택하셔서 아래쪽에 뾰족한 부분만 살짝 안쪽으로 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트 모양 간편하게 완성이 됐고요. 화살표 그리기 위해서 펜툴로 다시 돌아갈게요. P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Shift 누른 상태로 사선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사각형 툴 M 눌러서 사각형, 정사각형 Shift 누른 상태에서 정사각형 하나 그려줄게요. 그리고 A 눌러서 위쪽에 있는 고정점 하나 눌러주시고 삭제 하면 이렇게
니은 모양으로 남게 되겠죠. 자, 이렇게 형태가 완성이 됐는데 가운데에 있는 하트 안쪽 부분은 좀 잘라주는 게 낫겠죠. 자, 가위툴 C 누르게 되면 여기 가위툴 선택됩니다. 가위툴로 들어가셔서 여기 지금 하트 가운데 교차 영역이라고 보이는 곳에 클릭, 그리고 아래쪽도 교차 영역에서 클릭.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직접 선택 도구 A 선택하셔서 가운데 객체만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줄게요.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라인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트 모양도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옆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돋보기 모양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L 눌러서 원형 선택해 주시고요. Alt Shift 누른 상태로 정원형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려주셨으면 안쪽에 있는 플러스, 자, 펜툴 이렇게 다시 P로 바꿔주시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직선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V로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 직선 컨트롤 C 해주시고 위에다 바로 컨트롤 F 누르게 되면 위쪽에 라인 하나 붙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이렇게 270도로 옆으로 뉘어주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만들어졌죠. 플러스 두 개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선택 툴로 두 개 같이 잡아주시고 컨트롤 G 해서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은 펜툴 다시 P로 돌아오셔서 자, 패스해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돋보기 모양도 간편하게 완성이 됐죠. 자,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사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먼저 머리 부분 원형으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단축키 L 눌러서 원형 그대로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정원형 하나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머리 부분 그려주셨으면 아래쪽에 있는 몸통 그려보도록 할게요. 몸통 그리기 위해서 조금 응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사각형 툴 M 선택해 주시고요. 사각형 도구에서 지금 여기 어깨가 보이는 이 어깨의 넓이만큼 직사각형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그려주셨으면 객체 일단 선택해 주시고 펜툴에서 P 눌러주신 다음에 자, 플러스 이렇게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플러스 눌러주면 펜툴 옆에 지금 플러스 기호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고정점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건데 가운데 지금 보이는 이 지점에서 위쪽으로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교차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고정점 하나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선택 도구 A 다시 선택할게요. 직접 선택 도구로 자, 위에 있는 고정점 선택해 주셨으면 자, 이 상태 그대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키로 올려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어깨 부분이 좀 잘 맞지 않으면 직접 선택 도구로 어깨 모서리 두 개 선택해 주시고 방향키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각이 진 상태지만 사람의 몸통 모양이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선택 툴로 다시 돌아오셔서 자, 사람 머리랑 몸통 같이 잡아주시고 정렬해서 가운데 정렬해서 일단 센터 한번 맞춰줄게요. 그리고 두 개 같이 잡아주신 상태에서 자, 패스파인더 여기 맨 앞에 있는 합치기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의 몸 모양과 머리 모양이 합쳐지게 됐죠. 이 상태에서 모서리 제어만 시켜주도록 할게요. A 눌러서 직접 선택 도구 선택해 주시고 여기 지금 목 부분 살짝 이렇게 말아주시고 어깨 부분도 이렇게 끝에 있는 끊기는 부분도 살짝 둥글게 말아서 전체적으로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 모양도 간편하게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다음으로 알람 종 모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형 툴 선택해 주시고요.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정원형 이 종의 머리와 비슷한 사이즈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방향만 일단 맞춰주신 다음에 직접 선택 도구로 아래쪽 클릭해서 딜리트 해서 윗부분만 살려줄게요. 자, 펜 툴 다시 P로 돌아오셔서 고정점에서 Shift 누른 상태로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주시고 우리 아까 모자 그렸었던 거랑 거의 동일합니다. 자, 옆으로 사선 한번 그리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다시 직선 한번 그리고 다시 사선 한번 위쪽으로 이렇게 직선 한번 해서 큰 형태 먼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또 배웠었던 거, 자, 요렇게 두 개 지금 수직으로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아래쪽에 있는 고정점 잡고 위쪽에 있는 고정점 잡아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이번엔 가로 오른쪽 정렬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더 튀어나와 있는 구간으로 이렇게 딱 맞게 되죠.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각진 부분 스무스하게 만들어 줄게요. 아랫부분 꼭지점 부분 두 개 잡아서 스무스하게 여기 각져 있는 부분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형 툴 선택해 주시고 가운데 지점에서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정원형 하나 그려주시고 A 눌러서 위쪽에 있는 고정점 딜리트 그리고 Ctrl J 해서 아래쪽에 있는 고정점 이렇게 닫아주도록 할게요. 자, 다시 펜 툴로 돌아오셔서 위쪽에 있는 여기 지금 종의 손잡이 부분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체 잡아주시고 정렬해서 이렇게 중앙 정렬해서 센터 한번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종 부분도 완료가 됐고요. 자, 옆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톱니바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 눌러서 원형 선택해 주시고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바깥쪽 원형 크기 하나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개체 다시 선택해서 Ctrl C 해주시고 위쪽에 Ctrl F 해서 그대로 붙여주겠습니다. 위쪽에 붙은 원을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안쪽으로 바로 이렇게 줄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완료가 됐죠. 자, 여기 지금 돌아가는 톱니바퀴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요것도 조금 응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사각형 툴 M 해서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 보이는 지금 넓이만큼 사각형, 직사각형 하나 그려 주시고요. 우리 아까 요거 썼었죠. 자,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자유 변형 도구 2 있죠. 자, 요거 요렇게 눌러 주시면 옆에 작은 옵션 창이 뜨죠. 두 번째 있는 원근 왜곡 이렇게 눌러주시고 위쪽에 있는 여기 동그라미 영역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 선택 도구 다시 선택해 주시고 만약에 양쪽에 있는 넓이가 맞지 않으면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돼요. 자, 위쪽에 있는 꼭지점 두 개 같이 잡아주시고 살짝 안쪽으로 말아서 모퉁이 제어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전체 잡은 다음에 정렬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해서 한번 센터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지금 요거 개체 그대로 위에 있는 톱니바퀴 하나 잡아주시고요. 요번에는 회전 툴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회전 툴 자, 이쪽에 있죠. 자, 단축키로는 R입니다. 자, 눌러주시고 여기 지금 가운데라고 보이는 이 원형의 가운데 쪽에 이렇게 마우스를 대시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영역에서 클릭. 그러면 여기 지금 회전 옵션 창이 뜨죠. 자, 각도를 60도로 해주시고요. 복사. 그러면 여기를 기점으로 60도로 하나가 복사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자, Ctrl D, Ctrl D를 반복해서 눌러줄게요. 그러면 같은 각도로 같은 옵션이 이렇게 동일하게 반복 변형이 되게 됩니다. 자, V로 빠져나와서 전체 개체를 하나로 만들어 줄 건데 일단 전체를 한번 잡아 주시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작은 원형은 빼줄게요. 그리고 큰 원형과 톱니바퀴 6개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패스파인더에서 합치기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개체 하나가 이렇게 완료가 되죠. 자, 그러면 일단 톱니바퀴까지 형태는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선의 두께를 두껍게 만들어 줄게요. 자, 전체 일단 잡아주시고 선의 두께를
4포인트 단면 모퉁이 둥글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얇게 작업을 하고 지금 이렇게 두껍게 변경을 해주는 이유는 처음부터 볼드하게 작업하게 되면 디테일을 맞추는 부분들이 사실 조금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형태 같은 이렇게 끝부분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이 두께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서 나중에 디테일 수정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작업을 할 때에는 얇은 걸로 먼저 그려주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볼드하게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일단 우리가 형태 작업은 끝났기 때문에 전체 개체를 컨트롤 C에서 한번 복사를 해줄게요. 자, 복사해주는 이유는 이 뒤에 들어가는 면의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할 거라서 일단 복사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패널 가셔서 우리가 선은 형태가 일단 끝났기 때문에 눈을 일단 꺼줄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면 레이어로 내려가서 자, 여기 선택해 주시고 이 레이어에 컨트롤 F 해서 그 자리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붙여주셨으면 이제부터는 면으로 개체를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방부터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손잡이 쪽은 라인이기 때문에 컬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라인을 딜리트 해서 삭제를 해주고요. 일단 몸통 부분을 면으로 바꿔줄 건데 자, 여기 선과 면 여기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 기능은 계속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단축키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개체 선택해 주시고 Shift X 눌러주게 되면 자, 이렇게 바로 선에 있었던 컬러가 면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두 개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변경해 주셨으면 일단 견본 패널에서 여기 면 컬러 선택해 주시고 원하시는 컬러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견본에 있는 여기 지금 예제와 동일한 컬러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홍색으로 일단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위에 있는 뚜껑 컬러를 다르게 할 건데 지금 오브젝트 자체가 이렇게 지금 하나 그리고 선으로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요거를 나눠줄 건데 자, 컨트롤 Y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와이어 프레임 모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개체 두 개를 쪼개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선이 바깥쪽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야지 확실하게 좀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저는 조금 더 요거를 확장을 시켜줬고요. 개체 다시 컨트롤 Y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요. 자, 두 개 같이 잡아주시고 패스파인더에서 여기 지금 보면 나누기 있습니다. 앞쪽에 나누기를 누를게요. 그러면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나눠진 거고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그룹 풀기라고 있어요. 자, 그룹을 풀게요. 우리가 패스파인더에서 뭔가를 쪼개게 되면 자동적으로 개체가 그룹으로 묶이게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그룹 풀기를 하게 되면 자, 요렇게 개체가 나눠지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뚜껑 부분만 민트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가방 모양은 일단 완료가 된 거고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옆에 있는 티셔츠도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티셔츠는 우리가 잘라야 될 구간은 없어서 두 개 같이 선택해 주시고 아까 전에 했었던 단축키 Shift X 누를게요. 그러면 면으로 지금 바로 변경이 됐죠. 자, 여기에서 저는 일단 민트 컬러로 변경을 하고 위쪽에 있는 넥 라인은 핑크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서 신발 부분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발 부분은 몸통과 아래쪽에 있는 굽 부분 그리고 앞코 부분은 우리가 아까 라인으로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일단 Shift X 해서 면으로 변경해 주시고 일단 컬러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뒷굽 부분만 저는 일단 민트색으로 하고요. 앞코 부분을 나눠줘야겠죠.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것처럼 안정적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선 선택하고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살짝 확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실하게 크로스가 됐죠. 컨트롤 Y 눌러서 다시 돌아와서 두 개를 같이 잡고 패스파인더에서 나누기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풀어줄게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앞코가 이렇게 분리가 됐죠.
자, 앞코 부분은 녹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발 부분도 일단 완성이 됐고요.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모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자에서도 우리가 아까 띠 부분은 이렇게 라인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자, 컨트롤 Y 눌러서 여기에 있는 모자의 라인 부분도 자, 이렇게 저는 조금 더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Y 눌러서 일단 모자에 있는 면 부분 Shift X 해서 몸통 부분만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일단 잡아주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나누기, 오른쪽 버튼 그룹 풀기.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띠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됐죠. 저는 띠 부분을 분홍색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모자 부분도 컬러링이 완료가 됐고요. 자, 하트 있는 부분에서는 화살표에서 여기 지금 라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일단 삭제를 해주고요. 여기에 있는 하트 부분 Shift X 해서 면으로 변경하고 일단 핑크색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화살촉 모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촉 모양도 우리가 면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위아래 지금 패스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컨트롤 J 해서 패스를 일단 닫아 주셔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Shift X 눌러서 면으로 일단 변경해 주시고 자, 일단 저는 컬러를 이렇게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톤을 조금 맞춰주기 위해서 자, 모서리 부분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일단 하트 부분도 완료가 됐고요. 자, 옆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돋보기 모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돋보기 모양에서 손잡이 부분은 컬러가 필요 없어서 일단 삭제를 할 거고요. 일단 여기 뒤쪽에 있는 원형 부분 Shift X 눌러서 면으로 변경해 주시고 저는 민트색으로 일단 변경을 먼저 할게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플러스를 여기 면에서 지금 빼줄 건데 자, 빼주기 위해서는 플러스를 면으로 지금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선으로 되어 있죠. 자, 오브젝트 패스 윤곽선 해주게 되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면으로 변경이 되게 됐고요. 여기에서 빼주는 방법은 두 개를 같이 잡아주시고요. 패스파인더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앞면 오브젝트 제외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위쪽에 올라왔었던 검정 색깔 영역이 빠지면서 자, 요렇게 플러스 부분이 빠지게 된 오브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돋보기도 일단 완료가 됐고요. 사람 모양 선택해서 요거는 그대로 변경할 거 없이 Shift X 눌러서 면으로 바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저는 바로 분홍색으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서 종 모양 위쪽에 있는 손잡이 부분 일단 딜리트해서 없애주시고요. 두 개 같이 잡아주시고 Shift X 해서 다시 면으로 변경 그리고 일단 컬러 하나 변경해 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반원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저는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서 지금 여기 톱니바퀴 모양 일단 두 개 같이 잡아서 Shift X에서 면으로 변경해 주시고 분홍색으로 저는 이렇게 변경을 해줄 건데요. 가운데 있는 원형 부분을 빼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마 뒤쪽에 있는 원형이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지금 요거 오브젝트 바로 뒤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컨트롤 Y를 누르게 되면 오브젝트가 보이긴 하지만 면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 집히지 않죠.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아까 전에 돋보기 만든 것처럼 플러스처럼 여기 가운데를 하얗게 다시 빼줄 건데 일단 선택해 주시고 오브젝트가 뒤에 있으니까 패스파인더에서 아까와 다르게 동일한 기능이지만 이번에는 이면 오브젝트 제외라고 있습니다. 요거 선택할게요. 그렇게 되면 오브젝트의 뒤쪽에 있는 개체 형태가 이렇게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톱니바퀴 모양도 이렇게 뒤쪽이 뚫려져 있는 형태의 톱니바퀴 모양 일단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일단 면 부분도 완료가 됐고요. 전체가 다 형태가 완성이 됐으면 스케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스케치 레이어는 눈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면 레이어는 지금 현재 만질 건 아니라서 자, 레이어에서 일단 잠금해서 잠가 주시고요. 위쪽에 있는 선 레이어 다시 눈을 한번 켜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볼드한 라인들이 다시 보이게 되죠. 자, 여기에서부터는 우리가 라인을 지금 군데군데 잘라주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을 사실 잘라주는 이유는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감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조금 스타일을 잡아주는 과정이에요. 자, 일단 개체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가위툴 C 눌러줄게요. 여기 지금 가위툴 있죠? 자, 가위툴 눌러주시고 형태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고정점을 살짝씩 잘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 끝부분 살짝 두 개를 일단 클릭해서 잘라준 다음에 A 선택해서 직접 선택 도구로 자, 여기 잘려져 있는 영역 이렇게 딜리트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끝부분이 살짝 뚫리게 됐죠. 자, 여기에서 저는 가운데 있는 여기 지금 가방의 뚜껑 라인도 Shift 누른 상태에서 안쪽으로 살짝 요렇게 이 부분을 조금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일단 가방 모양 조금 디자인적으로 스타일을 만져줬고요. 옆으로 가서 티셔츠 부분도 조금 더 만져주도록 할게요. 자, 동일하게 가위툴 C 선택해 주시고 내가 조금 자르고 싶은 영역에다가 패스를 이렇게 두 개를 찍어서 이렇게 살짝씩 잘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과하지 않게 조금씩 모서리 부분을 조금씩 잘라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두 같은 경우에는 구두는 사실 형태가 외곽으로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서 외곽을 잘라주게 되면 조금 불안정해 보여서 안쪽에 있는 여기 앞코 라인을 저는 살짝 줄여주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닫혀져 있는 공간이 없게끔 일부 공간을 조금씩 열어서 전체 톤을 조금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두는 이렇게 앞코 라인만 살짝 열어줬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자, 모자 부분도 일단 스타일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모자에서는 저는 가운데 있는 여기 모자의 띠 라인을 앞뒤로 이것도 살짝만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서 자, 톤을 약간 이렇게 띄어져 있는 것처럼 조금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옆으로 넘어가서 하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트 부분에서도 일단 가위툴 C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맞물리는 교차 영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위쪽으로 살짝 띄어서 가운데 부분을 저는 요만큼을 잘라줄 거예요. 자, 요 정도 잘라주셨으면 자, 요렇게 두 개 지점을 같이 연결을 해주시고 우리 아까 전에 배웠었던 평균점 연결 요거 같이 확실하게 한번 붙여주신 다음에 컨트롤 J 해줄게요. 그러면 라인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죠. 자, 제대로 연결이 됐으면 여기 지금 가운데에 모서리 제어할 수 있는 동그라미가 보이실 겁니다. 자, 해서 요렇게 바깥쪽으로 살짝 당겨서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라인에서 스타일이 조금 맞을 수 있도록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트 부분도 완료가 됐고요. 옆으로 가서 돋보기 부분도 동일하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가위툴 C 선택해 주시고 손잡이 교차 영역에서 자, 일정 부분 이렇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직접 선택 도구로 가운데 부분 동일하게 평균점 연결 모두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J 해서 가운데 여기 지금 원형 버튼 이렇게 바깥으로 당겨서 모서리 제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돋보기 모양도 일단 완료가 됐고요.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사람 같은 부분은 여기에도 저는 끝에 이렇게 둥글게 나가는 부분만 살짝 바깥으로 이렇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 부분도 일정 부분만 살짝 패스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서 알람 버튼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저는 교차 영역에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가위툴 선택해서 자, 요 정도에서 직접 선택 툴로 위쪽에 잘리는 부분 선택해서 일단 딜리트 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일단 톤을 맞춰주시고요. 톱니바퀴 같은 경우에도 외곽 형태가 사실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바깥쪽을 자르게 되면 조금 불안정해 보일 수 있어서 저는 안쪽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고정점 이렇게 2개 끊어서 안쪽 라인만 살짝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일단 전체적으로 살짝 열어서 스타일을 맞추는 부분은 완료가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뒤쪽에 있는 면의 위치를 살짝씩 옮겨줄 건데요. 자, 위에 있는 선을 잠가줄게요. 그리고 레이어에서 면 레이어를 다시 한번 잠금을 풀어주시고요. 자, 선택 툴로 다시 바꿔주시고, 자, 여기에서부터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체들을 살짝 마치 조금씩 밀려서 뭔가가 찍힌 듯한 느낌으로 스타일을 조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옷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살짝 밀리게끔, 자, 이런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각자가 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밀어주시면 사실 안쪽에 이렇게 솔리드하게 채워져 있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고 조금 재미있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모자 같은 경우에도 옆으로 살짝 밀어서 조금 더 재미 요소를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하트도 자, 밑으로 살짝 더 내려서 비껴 나가서 찍힌 듯이, 그리고 앞에 있는 화살 쪽 부분은 앞에 있는 삼각형과 거의 사이즈 비슷하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이즈를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 돋보기 같은 경우에도 밑에 쪽으로 살짝 더 내려서, 사람 부분도 살짝 내려서, 그리고 알람 버튼도 이렇게, 너무 각지게 보이는 부분들은 자, 이렇게 직접 선택 도구로 선택해서 스무스하게 모서리를 둥글게 말아서 전체적으로 톤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톱니바퀴 모양도 살짝 옆으로 이렇게 밀려서 바깥쪽으로 살짝 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전체적으로 컬러가 옆으로 살짝 밀려서 찍힌 듯한 느낌으로 스타일을 한번 다 이렇게 맞춘 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클라이언트에게 파일을 보낼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원본 데이터를 꼭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작업한 것처럼 레이어와 서체 그리고 모든 라인들이 살아있는 오리지널 데이터를 꼭 별도로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클라이언트용 파일은 반드시 파일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해주시고, 클라이언트용으로 자, 이렇게 별도로 꼭 저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버전 부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가장 최신 버전으로 만약에 보내게 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나와 동일한 버전이 깔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파일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CS5나 6 정도 한두 단계 아래로 내려서 다운그레이드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는 게 일단 안전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주셨으면 이제부터는 클라이언트용 파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객체들을 그룹화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저는 여기에 있는 레이어, 선과 면을 일단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객체를 그룹화 시켜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자, 객체를 만약에 우리가 만든 아이콘을 디자이너가 가지고 가야 될 때, 다른 파일로 가져가야 될 때, 여기에 있는 지금 면과 선을 같이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작업한 거 보면 이렇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객체를 가져가려고 이렇게 잡게 되면 자,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져 있어서 객체를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을 하거나 자칫 잘못하게 되면 객체를 이렇게 해서 이동을 했는데 손잡이가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누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동시켜야 되는 객체들은 컨트롤 G 해서 객체들을 그룹으로 일단 이렇게 다 묶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만약에
전체 개체를 한 번에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경우라면 전체를 묶어서 컨트롤 G 해서 그룹으로 묶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누락되지 않게끔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할 수 있게끔 개체 하나하나를 그룹화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로는 라인을 윤곽선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라인을 윤곽선으로 만들어주는 이유는 자, 개체를 다시 한번 제가 가져가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만든 사이즈를 그대로 디자인 결과물에 얻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요거를 변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개체를 자, 이렇게 더 작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훨씬 더 크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금 여기 4포인트, 동일한 4포인트인데 개체를 줄어들게 되면 비례비가 깨지면서 여기에는 너무 볼드해 보이고 사이즈가 큰 거에서는 또 너무 라이트해 보이죠. 자, 이런 경우에 라인을 깨지 않고 그대로 늘리고 줄이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툴박스에 보시면 여기 크기 조절 도구라고 있어요. 자, 요거 일단 클릭해서 선과 효과 크기 조절 요거 선택해서 확인하게 되면 자, 볼게요. 그러면 자, 요렇게 늘리고 개체를 줄였잖아요. 그러면 비례에 맞게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스트로크가 줄어듭니다. 지금 우리가 4포인트로 작업을 했었지만 체크를 하고 나서는 1.6포인트까지 줄어들었고 늘린 개체에서는 15포인트까지 늘어났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사실 비례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디자이너가 여기에 있는 요걸 체크해서 비례적으로 늘리고 줄일 수 있다라는 이 사항을 모르게 되면 개체 자체 이미지에서 왜곡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거는 개체 자체를 그대로 일단 요거 복사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브젝트 해서 패스 윤곽선 만들어주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전에 작업했었던 여기에 있는 이 선이 자, 요렇게 면으로 지금 바뀌게 됩니다. 지금 면으로 바뀌게 됐죠. 자, 요렇게 면으로 바뀌게 되면 여기 지금 크기 조절 도구에서 체크를 하지 않아도 이미지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고 비례적으로 요렇게 이미지를 늘리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클라이언트에게 보낼 때는 내가 요렇게 윤곽선을 모두 면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게 안전하다라는 거 이 부분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사실 주의할 점은 우리가 개체를 이렇게 윤곽선 모드로 해서 면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개체의 형태를 수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선으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위에 있는 길이를 만약에 변경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대로 늘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 이게 면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상태에서는 자,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동일한 두께로 우리가 변경을 하는 게 조금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클라이언트용 파일과 오리지널 파일을 꼭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후에 수정이 일어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선이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오리지널 파일에서 수정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용 파일과 오리지널 파일을 꼭 따로따로 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겁니다. 자,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일단 윤곽선으로 이렇게 개체 작업을 해주셨으면 자, 패스 윤곽선 해서 저는 이렇게 윤곽선으로 다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일단 안정적으로 두 번째 작업까지 끝난 거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 위에 사용된 서체도 윤곽선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서체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지금 제목 레이어 이렇게 열어보시면 서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린 파일에서는 이미 윤곽선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 윤곽선으로 제가 만들어서 전달을 해드린 이유는 제가 사용한 이 서체가 여러분들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서체가 없으면 파일에서 이게 다른 서체로 대체가 되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서체로 대체가 돼서 보이기 때문에 이 서체도 안정적으로 일단 이렇게 저는 제 파일에서는 서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서체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문자
그리고 여기에서 윤곽선 만들기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서체도 이렇게 이미지로 면화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체까지 윤곽선 모드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일단 세 번째 단계도 완료가 된 거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됐으면 최종적으로 레이어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아까 전에 스케치 레이어 우리가 눈을 껐었잖아요. 자, 최종 파일 보낼 때 사실 스케치 레이어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이 만약에 꺼져 있는 레이어는 최종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되는 레이어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스케치 레이어 이렇게 삭제를 해주고, 그리고 처음에 작업을 할 때 선과 면을 나눠서 작업을 했지만 개체를 그룹으로 묶게 되면서 아래쪽에 있는 하위 레이어에 있었던 면에 있는 개체가 선 쪽으로 위쪽으로 지금 다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면 레이어에 보면 흰 색깔 화살표가 안 보이죠. 면 레이어에는 지금 개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 레이어, 사용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레이어도 이렇게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목선 배경해서 3개의 레이어만 남게 되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레이어까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배울 내용인데요. 개체를 그리다 보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개체를 잠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사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체를 그리다가 자꾸 뒤쪽에 뭔가가 잡히거나 그렇게 되면 레이어 자체를 잠그게 되면 전체가 집히지 않기 때문에 레이어 하나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손대지 않기 위해서 컨트롤 E 해서 개체의 일부를 이렇게 잠가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가서 작업을 하다가 대부분 이 잠금을 푸는 거를 까먹게 돼요. 그리고 전체 개체에서 내가 어디 개체를 몇 개를 잠궜는지를 까먹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까먹게 되는 이유는 이 레이어 패널 상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려도 내가 어디에서 락을 걸었는지를 나타나지가 않아요. 레이어가 지금 이렇게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거랑은 다르게 이 안에서 속성을 잠그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눈으로 보이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개체를 가지고 이동할 때 집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유실이 되게 돼요. 여기 위에도 이렇게 유실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미지가 최종적으로 나온 걸 봤을 때 내가 분명히 채워놓은 면이나 이런 부분이 빠져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일단 전체 개체를 다 그려주셨으면 자, 오브젝트에서 모든 잠금 풀기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단축키도 있죠. 자, 모든 잠금 풀기 일단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자, 여기 내가 잠가놨었던 개체들이 이렇게 풀리게 되죠. 그래서 전체 레이어 정리해 주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레이어에 있는 여기 잠금 부분도 일단 다 풀어주시고 오브젝트에서 아까 우리 했었던 모든 잠금 풀기 해서 전체적으로 락이 걸린 곳이 없는지 모두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 주셨으면 클라이언트용 파일은 이렇게 완료가 된 거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디자이너인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대부분 깔려 있겠죠, 컴퓨터에.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비전공자일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컴퓨터에 없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저장을 할 때 아까 전에 다운그레이드 해서 CS5나 6 정도로 저장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자, 최종적으로 그렇게 저장 하나 해주셨으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포맷을 PDF로 해서 한 번 더 저장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I 파일 하나 그리고 PDF 파일 하나 두 가지로 보내주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자 도구를 사용한 엠블럼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